제 결론 부분에 제가 제목을 달았던 보수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관해서 원칙적인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제가 오늘 제 말씀에 모두에서 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를 버텨왔던 국가 정신에 대한 아직도 저의 애정,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슨 전교조니 이런 영향으로 해서 언론노조, 민노총 이런 영향으로 해서 이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고 믿는 어떤 이런 우리는 무엇을 다시 찾아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오늘이 10월 4일인데 저는 제가 10월만 오면 저는 이제 박정희 병을 앓습니다. 10월만 되면 개인적으로 왜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그 날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10월만 되면 제가 박정희 병을 앓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사를 제가 취재를 해서 1년 2개월 동안 중앙일보에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사. 제가 그걸 책으로도 냈었는데, 제가 그 통치 비사를 쓰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가족, 예를 들어서 근해양, 당시에는 근해양, 그리고 그 밑에 근령양, 또는 무슨 장관, 수석, 또는 이발사, 이 각종 국회의원들 또는 이런 부하해서 한 100명 정도를 그때 만났었었는데, 중요한 사람만 꼽자면,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사후 1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991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 언론의 자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100명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그의 시대를 칭송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을 하고, 모든 사람이 제게 그랬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중앙일보 기자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을 때였는데 상당히 젊은 기자였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대학교 생활을 보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세대 중의 한 사람. 만나본 박정희 대통령 사람들, 박정희 사람들 100명이 저에게 얘기해준 박정희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박정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100명이 저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박정희의 비밀을 캐기 위한 공부를 했고,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이 100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박정희의 진정성이구나.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두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100명 모두에게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비밀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줄기는 진정성이고 가지는 예를 들자면 그의 뛰어난 능력, 경략, 군사적인 판단, 일관성, 실무 능력, 사람을 고르는 선구안, 개혁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지로 7, 8개가 딱 달려있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운데의 줄기와 뿌리는 지도자로서의 진정성. 절대 탁현민류의 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진정성. 오랜 세월 국가에 대한 생각과 국가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시대적 소명에 대한 엄청난 확신에서 나오는 진정성.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있으니까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써서라도 내가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행동이 거꾸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멀리 진정성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이 수천 년 가난에 찌든 이 나라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먹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정성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머지 박정희의 행동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한때 남로당 활동을 했다가도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아주 잘못된 것이구나 하니까 과감하게 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다카키 마사오 소위 만주 군관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 어떤 진정성의 커다란 진정성의 확신에 멀리 목표가 있으니까 5.16 쿠데타를 거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쿠데타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또 항의도 해요. 왜 쿠데타라고 하냐? 혁명인데. 저는 5.16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쿠데타는 쿠데타니까. 현실적으로 헌정질서를 뒤엎고, 하지만 그 동기가 5.16은 쿠데타의 유신은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의 장기적인 집권이나 정치적인 야욕이나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부귀영화의 야욕이 아니라 자기 한 몸 던져서 이 수천 년 가난에 찌들었던 공동체를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동기가 애국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애국 쿠데타요, 애국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5.16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항상 5.16은 쿠데타로 태어나서 혁명으로 죽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간이 제 인생을 사실 바꿔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저의 사생관도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했는데, 쿠데타를 해서 온갖 난관과 위기와 이 백면서생들, 야당 세력과 교수들의, 이 백면서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를 닦고 제철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하고 배를 만들고 해서 이 거대한 국가 개혁 개조 작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10월만 되면 제가 박정희 병을 앓습니다. 이번 11.6 추도식 때도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갈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와 그 시대를 견뎌낸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저력과 희생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정신의 3분의 1 반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되살린다면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끔찍한 사실에 관해서 참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한탄만 하고 또 슬퍼만 하고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박근혜 시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초반에는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결어서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개표가 다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516. 그래서 제가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516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장점이 많지만, 그리고 선진 10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지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딸 박근혜 대통령은 남편도 없고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없을지도 모르니 내가 하늘나라에서나마 염력을 통해서 내 딸을 한번 지켜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51.6%라는 숫자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점을 다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은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5년 통치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위기와 정말이지 정신 차려서 이 정권에 반대하고 도전하는 세력과 싸워내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게 순탄했어요. 취임 첫 해 12월에 코레일의 불법 파업을 원칙으로 분쇄해서 코레일 노조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레이건처럼. 그리고 그해 초에
북한이 개성공단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어요. 북한이 그때 사실 자신들이 양보하고 기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해내고 통진당이라고 하는 안보 위해 세력의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산시키고 목감질의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을 또 원칙적으로 대해서 북한이 또 그때 양보하게 만들고 많은 것이 상당 기간은 순탄하게 됐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고독에 빠지고 적절하게 그 고독을 메꿔줄 사람이 옆에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라는 숫자로 걱정했던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나라는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수파가 연말까지 이제 여러 변수를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병대의 총알이 한강 다리 철제 교각에 탕탕탕탕 때리는데도 그 다리를 건너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6.25 한국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그 치열한 포격전을 버텨내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보수파를 포함한 이 건전한 시민 세력은 이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요 한강 다리 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 박정희 정신의 절반만 우리가 살려내도 그래서 향후 이 보수 우파의 현실적인 정치 세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 박정희 정신, 개혁 정신, 그리고 현실적인 정의를 세우겠다는 정신, 신상필벌, 그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선택, 이런 것들을 신봉을 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뭉치면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보수파 정치 세력을 확 개편을 해야,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고쳐서 쓰는 것은 신당을 하는 것이든 그렇게 해야 2020년이라고 하는 운명의 출렁다리를 우리는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